자,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잠시 알아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 명언, 맞네요. 뭐 하는 사람인가? 맨날 또 네이버에 물어보네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있습니다. 의견 들어볼까요? 청소년을 위한 서양 철학사. 자, 사유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논리학, 형이상학, 자연학, 윤리학, 정치학, 교육론, 체계적 사상과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애스토텔레스는 선생님이 원래 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중요한 사람이어서 보면은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 이런 말이 있죠. 자유롭게 하면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계급 사회잖아요. 그래서 귀족 아니면 뭐 노예, 서민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게 금수저예요. 그래서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해서 자유롭게 학문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것들을 다 했죠. 그렇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머리를 손질하는 등 외모를 치장하는 재밌는 얘기도 있네요. 이러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의 외모는 뛰어났다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참 비극이네요. 키도 작았고 다리도 가늘었고 하지만 2000년 이상 그 이름이 남아있죠.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렇죠. 학문 논리학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형이상학도 했었고 뭐 이런 거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 좋네요. 여기 물리학 봅시다. 뭐라고 있는가. 물리학 좋은 얘기가 있으려나. 384에서 322 몇 년도입니까 그러면? 지금 2020년이니까 거의 한 2400년 전. 막 진짜 옛날이지. 학자입니다. 그때는 물리학이라는 말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연의 물체에 대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형상, 진력, 운동 뭐 이런 걸 설정했어요. 모든 운동은 지금 막 보는 건데 접촉된 상태에서 일어난다. 원격 작용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그림이 있는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볼까요? 라파엘로가 그 중세 시대 그린 건데 여기 볼까요? 이게 나겠나? 요 바티칸에 있는 그런 명화입니다. 명화로 꼽히는 이유는 1510년, 그러니까 아주 후대에 만들어진 거죠. 8m 정도 되고 길이가. 여기 보면 여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학자들 이름 꽤나 하는 학자들이 쫙 있는데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는데요. 뭐 몇 명은 추측하고 있어요. 가운데 여기 막 콤파스 들고 있는 사람 유클리드고 기하학한 사람이죠. 라파엘로 자신도 그려놨고 꼽사리로. 여기 보면은 누가 누구냐. 이 왼쪽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겼는데 이 사람이 플라톤이고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손가락 모양인데 이게 되게 유명합니다. 이 센터를 차지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이. 플라톤은 하늘의 원리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의 그 현재의 것을 더 중요시했다. 현실적인 것을. 굉장히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은 좀 뜬금없지만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사람이 BC 384에서 322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지금 2020년이니까 굉장히 옛날 사람이죠. 2400년 전 대략 그때 사람인데 직업이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의 학자죠. 사람이 한 게 되게 많아요. 논리학 했었고, 그 다음에 형이상학,
그 다음에 자연 철학 쭉쭉 한번 해볼게요. 윤리학, 정치, 교육, 그 다음에 수학도 있네. 그 다음에 정치 아까 했고, 경제도 했네요. 문학, 시, 뭐 기타 등등 다 했죠. 혼자 다 해먹었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죠. 공부가 좋았는지 모르겠지. 되게 많은 일.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시대적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이 사람이 이 많은 일을 다 하고 다 할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 엄청난 금수저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계급 사회잖아요. 지금은 이제 민주화 시대가 되고 누구나 다 행복하기 위한 뭐 자유민주주의 뭐 이렇게 됐지만 얼마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양반과 서민이 있었죠. 뭐 그때만 해도 그렇지 이때는 말할 것도 없겠지. 굉장히 소수만 시간이 남아도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다 생계를 위해서 땅을 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위 귀족이죠. 귀족 그리스 시대에 소수의 귀족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죠. 금수저. 그리고 대부분 다 놀고 먹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머리가 똑똑했고 그 다음에 학문에 대한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지. 그러면 이제 많은 일을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죠. 뭐 소위 말하면 이게 만능 엔터테이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팔방미인 다 했지. 다 해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교육 같은 거 이런 확실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학 가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럼 대학의 시초가 언제부터였을까? 이때부터였어요. 이 기원전 그러니까 2400년 전부터 그때 막 돌도끼 들고 막 원시 시대 이런 게 아니라 이때 이미 지성들이 많이 발달했고 아카데미아라는 대학의 초기 형태를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입시 지옥에 몰리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이 사람 얘기를 왜 하느냐? 다 해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과학에 대한 얘기도 했다. 그럼 자세히 보면 여기에 과학이 없죠? 과학이 없어 보이지만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학문은 뭐겠어요? 철학입니다. 철학이고 철학가예요. 그리고 여기 자연 철학이란 말이 있는데 이 자연 철학이 뭐냐면 자연에 깃든 철학.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과학의 전신이 됩니다. 얘가 나중에 과학이 돼요. 그럼 과학이라는 게 이 사회에는 과학이라는 학문이 없었어요. 과학이 지금처럼 중요하게 된 시대는 언제부터였겠어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한 것은 바로 과학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그 전에 그럼 과학이라는 얘기 언제부터 나왔느냐?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뉴턴이죠.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기에 과학이라는 것이 중요시되었죠. 그 전에는 철학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리고 또는 신학. 이 사이에도 중세 시대가 있죠. 굉장히 중세의 암흑기. 이런 어떤 학문의 이동이 있은 이후에 과학이라는 것이 중요시하게 되고 지금 여러분도 뭐 과학중점학교 다니고 있죠. 자, 그럼 뉴턴 이전 시대니까 그 전에는 이 사람이 거의 2000년 가까이 뉴턴 이전 시대에 이 땅의 지성의 모든 것을 지배해왔다. 이 사람의 사상이.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학문을 다 했고. 그러면 과학 비스무리한 게 자연 철학인데 물리를 하고 있잖아요. 물리와 관계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제일 처음 하는 게 이제 물체 운동이죠. 물체의 운동, 역학 같은 거. 그러면 물체의 움직임에 대한 생각을 지금도 밖에 버스가 많이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돌멩이도 움직이고 뭐 떨어뜨리고 던지고 뭐 역학적인 일들이 있었겠죠. 힘도 있고.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 가장 기본적인 명제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힘을 주지 않으면 물체는 어떻게 돼?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물체가 운동하는 일은 없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창하는 그 당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을 주지 않으면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런데 여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뭐
여학생도 그럴 수 있고, 축구 좋아하는 애들 많잖아요. 축구. 쌤도 가끔씩 이제 시간이 나면은 아이들하고 공 차는 걸 좀 즐겨하는데, 공이 있어요. 공을 빵 차. 힘을 주는 거죠. 요즘 같은 얘기를 하면은. 그럼 떼굴떼굴 굴러가겠죠.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다 멈추지. 그럼 얘가 계속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 드리블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뭐 2000년 전에는 안 그랬을까? 그때도 그랬겠죠. 뭐 공이든 돌멩이든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얘가 계속 움직이려면 계속 힘을 줘야 돼요. 뭐 그런 얘기는 또 우리가 주변에 살펴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술에든 자전거 같은 거 보세요. 페달을 밟아요. 밟으면 쭉 가죠. 자전거 한번 그려볼까? 자전거 뭐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페달 밟으면 가죠. 가는데 페달 안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 멈추겠죠. 그러니까 힘을 줘야 물체는 계속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배운 친구들은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하죠. 그냥 배웠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책이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세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과학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 사람의 어떤 과학적 사고의 발달이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했던 생각들의 발달과 비슷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떤 그 과학 공부를 안 했다면 이게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뉴턴이 이런 얘기를 안 했다면 나중에 뉴턴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지금도 이게 맞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거 얘기하기 전에 사실 이게 먼저 했어야 되는데 혹시 이런 사원소설 들어봤어요? 사원소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많은 걸 하고 또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본질은 무엇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철학가는 물이다. 탈레스가 그랬어요. 탈레스. 그리고 어떤 철학가는 이 세상의 근원은 불이다.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그랬대요.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죠. 우리 역사 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공기다. 공기가 중요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뭐 성경에 흙으로 만들었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걸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평정했어요. 여러 가지 막 그 춘추전국 시대처럼 많은 철학가가 있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짱이었어요. 아니다. 뭐 이 사람이 제일 처음 한 얘기는 아니지만 가장 유명한 사상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과 공기, 흙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지금 물리학 무슨 상관이냐. 다시 이걸 돌아와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힘을 주지 않으면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잘 듣는 어떤 뭐 노예라고 칩시다. 땅을 밭을 막 갈았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세상에 궁금증이 생기면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네. 힘을 주지 않는데 물체 움직이 어떤 거냐? 어떤 거냐? 뭐 이런 거죠. 이거 맨날 하는 얘기. 이거지 이거. 이게 뭐야? 뭐야? 떨어지는 돌멩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밭을 갈다가 어떤 똑똑한 노예가 있었어요. 이 말이 맞다고 믿고 있었는데 돌멩이를 보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계속 움직이면서 떨어지네. 신기하네. 왜 이 원인이 없이 움직이는 게 없는데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찾아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씨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정리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리했어야 됐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사상가니까 이 사람이 평정해 줘야 되죠. 이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걸 쓴 거예요. 뭐냐, 한마디로 쓰면 돌멩이가 땅으로 가는 이유? 집에 가고 싶다. 여러분 7교시 되면 집에 빨리 가고 싶죠. 귀향 본능이라는 거죠. 귀향 본능. 수업 시간이면 따라해보세요. 귀향 본능 이렇게 하겠지. 뭐냐, 돌멩이가 어디서 왔어 결국. 이 흙이라고 치면 땅에서 주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마치 우리 철새들이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은 둥지로 돌아가듯이 돌멩이도 흙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놔두면 땅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구름은 왜 안 떨어집니까? 구름.
구름은 어떻다? 이 세상은 다 흙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돌멩이처럼 공기나 불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구름은 돌처럼 흙이 많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4개의 조합인데 흙으로, 이 돌멩이 흙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늘에, 원래 제자리가 하늘이기 때문에 집에 가는 것처럼 하늘 위에 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깃털, 깃털 이런 것들은, 깃털 천천히 떨어지죠, 돌멩이보다. 우리는 이제 지금 배워가지고 얘가 진공이면 동시에 떨어진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깃털이 더 천천히 떨어진다 생각하겠죠.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냐, 깃털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공기가 돌멩이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보다 더 천천히 집에 가고 싶은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되게 어처구니 없지만, 그때 사람들은 와, 대단하네, 원래 물체에 힘 주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데 얘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떨어지네, 지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비과학적이지만 그럴듯한 논리로 설명을 한 거죠. The end. 끝났네? 다 설명됐네? 그게 아닙니다. 어떤 또 생각하게 되냐면은, 이 노예가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똑똑하다 하다가 어느 날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하늘 탁 봤어요.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죠, 달. 또 해도 있고, 해도 있고, 천체가 있어요. 얘는 돌멩이보다 엄청 무거워 보여, 자세히 보니까. 그런데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지네. 왜 안 떨어지지?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도 생각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지성도 발달하고 찾아갑니다. 다시 아리스토텔레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얘는 왜 안 떨어집니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때 뭐라고 설명했겠어요? 여러분한테 시간을 줘야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해결해야 됐어.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이렇게 합니다. 무식한 것들. 잘 들어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이 돌멩이가 어디서 왔어? 땅에서 왔죠. 하지만 이 해와 달과 별들은, 이 천체들은 원래 하늘에 있던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걸 내가 좀 웃기라고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런 얘기입니다. 노는 물이 다르다. 노는 물이 다르다. 이 천체와 돌멩이의 노는 물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천상, 여기는 속세. 땅에 있는 것은 요런 이유로 땅의 법칙을, 하늘에 있는 것은 요런 이유로 하늘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도형 뭐라고 생각했어요? 원입니다. 원. 하늘 자세히 봐라. 이 별과 달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보면 이렇게 완벽한 원 운동을 한다, 이거지. 왜냐?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가장 거룩한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 그건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천사가 있어요. 천사. 천사가 이렇게 막 빨가벗고 얘를 몰고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도 막 17개 뭐 이렇게 17, 이렇게 더 거룩한 하늘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얘가 각자의 구를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돈다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굉장히 그럴듯하게 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따봉 많아, 대단하다, 요즘 따봉이 많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체 운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자, 이렇게 된다. 그리고 돌멩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된다. 생각해 보니까 뭐가 하나 더 이상한 게 더 있네. 뭐냐면은 이렇게 딱 물건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던지는 거죠.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 여러분 던지면 어떻게 된다 배우죠? 포물선 운동한다, 이렇게 배우죠. 자, 던져진 돌멩이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도 돌멩이를 던졌겠죠. 왜냐면은 뭐 이렇게 사슴 같은 거 잡아먹으려면 수렵도 하고 채집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죠? 창도 던지고. 그럼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상하지, 사실은. 왜? 내가 던졌어. 이렇게 얏, 그림 좀 이상하지만 던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돌을 던지는 동안 힘을 주죠. 그럼 그동안 움직여. 근데 내 손을 떠났어. 손을 떠나면 어찌 돼요? 집으로 가야죠, 집으로. 왜냐, 아무도 힘을 주지 않으니까. 땅에서 온 돌멩이는 던진 순간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하면. 근데 얘가 앞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거는 뭐 천체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말 어이없는 얘기를 합니다. 얘는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궤적을 얘기해요. 왜냐면 앞으로 가긴 가니까. 그리고 떨어지긴 떨어지니까. 여러분 돌멩이 백날 던져봐요. 이렇게 갑니까? 근데 어처구니 없게 사람들은 이런 돌멩이의 궤적을 한 2000년 동안 믿습니다. 2000년 아니죠. 한 1500년? 하여튼 그 정도 믿어. 1000년 넘게 믿어요. 왜 믿냐? 자신의 논리대로 이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진공이라는 개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진공. 이게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막 피타고라스 정리도 하고 막 지구 반지름도 재고 그랬어요. 왜? 생각해보세요. 사원소설에 의하면 이미 물, 불, 공기, 흙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 존재를 알았다는 거죠. 공기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뭐냐면은 공기가 없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합니다. 내가 돌멩이를 던지면 왜 앞으로 쭉 나가는지 설명해 줄게. 아무도 안 미는데. 내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공기로 가득 차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기. 그리고 돌멩이를 탁 미는, 약간 궤변이에요. 돌멩이를 탁 던지는 순간, 여러분 손으로 밀면 당연히 움직이겠죠. 하지만 내 손을 떠나는 순간에 바로 공기의 작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밀 때, 여기 뒤에가 살짝 진공이 돼. 진공. 왜냐면은 내가 앞으로 밀었기 때문에. 그럼 어찌 되겠어요?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겠죠.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공인 쪽에 이렇게 바람이 쭉쭉 빨립니다. 슉슉슉. 바람이 들어가서 이거 잘 모르겠지만 내 손이 미는 게 아니라 공기가 이 돌멩이를 미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앞으로 다시 또 밀리겠죠? 그럼 또 뒤에가 진공이 되죠? 또 다시 공기가 미는 거죠. 그래서 내 손을 떠난 돌멩이가 집에 안 가고 계속 앞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그래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이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죠. 그러면 얘가 옆으로 가거나 휠 이유가 없죠. 무조건 직진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궤적을 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계속 이쪽 앞으로 밀 거니까. 그러면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가다 슉 가다 떨어지느냐? 왜 슉 가다 떨어지느냐?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약발이 나온다. 이렇게 합니다. 약발.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공기가 미는 힘이 결국은 다 한다는 거죠. 힘을. 그럼 어떻게 돼?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돌멩이를 던지면 이렇게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어떻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1687년까지 믿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한번 빼볼까요? 1687. 숫자 약한데 300년대 대충 칩시다. 384니까 320 더하는 것이 BC니까 7, 0 뭐 2000년이네. 2000년 맞죠? 2000년간의 사람들이 이 말을 믿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중간에 여러분 이걸 의심하는 사람이 생겨요. 한 중간쯤에 누구냐 하면은 누군지 나도 몰라요. 근데 문헌에 그런 기록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대가 중세가 오고 중세 암흑기에는 뭐 이런 어떤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한 어떤 신학과 철학이 서로 포함해가지고 탄탄히 연결돼가지고 아무도 공격 못하고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소위 말하는 좀 과학적 사고를 못하게 돼요. 갈릴레오 얘기 잘 알죠? 그런 시대가 지나고 근대가 돼요. 근대가 됐을 때 세계 3대 발명품이 개발되죠. 뭡니까? 종이, 화약, 나침반이죠. 뭐 그 외에 뭐 10대 발명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세 개는 이거예요. 종이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 전에 뭐 노예 서민들은 책 볼 시간이 없죠. 먹고 살기 바쁜데. 근데 종이라는 것이 딱 발명되면서 이렇게 글이 대량 생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문명이 퇴치되죠. 그래서 계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나침반은 어떤 역할? 나침반은 여러분 옛날에는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뭐겠어요? 배죠.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육지로 막힌 경우, 바다로 막힌 경우는 나가려면 배가 필요합니다. 배를 타고 나가면 근해까지는 괜찮은데 어느 정도 나가면 사방이 바다잖아요. 그러면 길을 잃어요. 그죠? 소위.
그럴 때 이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한데 보통은 이제 뭐 북극성이라든가 별을 이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날씨가 흐리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나침반이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리 나가도 방향을 잃지 않고 이렇게 세계 탐험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신내륙도 발견하고 신내륙을 발견했어. 그 가서 거기를 개척하고 싶은데 뭐가 있죠? 원주민이 있죠. 원주민. 그때 필요한 게 화약입니다. 원주민이 사실은 뭐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잘 살고 있는데 이 땅을 내가 차지하려면 얘는 막 칼 갖고 달려들 때 내가 화약으로 빵 쏘면 멀리서 얘가 죽죠. 그러면서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는 거죠. 약간 서양 인의 입장이기도 한데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제 시간이 쭉 많이 아리스토텔레스 이거 많이 지난 다음에 중세가 지나고 근대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근데 화약을 너도 나도 많이 발견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포르투갈, 뭐 스페인 무적함대 이런 게 되게 유명하죠. 그때는 잘 나갔어요. 얘도 화약을 갖고 얘도 화약을 갖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서로 이제 삐등삐등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용상박이란 말이지. 그때 정확하게 맞춰서 먼저 쏴야지 이기겠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어떤 한 장군이 대포를 정확하게 쏴서 얘를 맞추고 싶었어요. 포탄. 근데 막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술적으로 쏠 수 있을까? 그때까지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던져진 돌멩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맞출 수 있겠어요? 어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간다. 어떻게 쏴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심합니다. 내가 100발, 1000발 쏴봤는데 포탄을 쏘면 절대 이렇게 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포물선? 아닙니다. 여러분 돌멩이를 던지면 이게 포물선이라고 순식간에 캐치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 여러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원의 일부다라고 주장해요. 한 장군이. 그러면 이 원의 일부라는 이 궤적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 궤적하고 어느 게 더 그럴듯해 보여? 이게 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럼 이게 폐기되고 이게 납득되겠죠? 채택되겠죠? 아닙니다. 이게 폐기됩니다. 왜 이게 폐기되냐?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이야기는 그냥 즉흥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의 논리에 탄탄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서로 이제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이렇다. 말도 안 되지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장군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이게 아니고 반원이냐? 몰라, 내가 쏴보니까 그렇던데. 뭐 이게 끝인 거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 2000년 동안 지배된 이 내용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아니야, 물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를 수도 있어 이렇게 주장한다 칩시다.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면은 아버지 뭐 할아버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어느 사람이 나와서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 이게 이런 식의 오래된 얘기를 깨려면 이걸 패러다임의 변화를 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논리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어려운 걸 해낸 사람이 누구다? 뉴턴이 되는 거죠. 뉴턴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하죠. 이거 다 틀렸다. 떨어지는 돌멩이 이거 틀렸다. 이게 말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왜 돌멩이가 가만히 있는데 집에 가고 싶다고 그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떠한 물체든지 이게 뉴턴의 사과가 됩니다. 어떠한 물체든지 뭐 사과가 진짜 썼는지 모르겠지만 후세 그 제자들이 약간 미화시킨다고 극적으로 만든 얘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하튼간에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돌멩이든 사과든 간에 아무도 안 건드리면 계속 가만히 있어야지 왜 스스로 움직이냐. 이건 틀렸다는 거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건드려야만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그래서 아예 고정관념을 깨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당기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힘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외력이었거든요. 물론 뭐 공기에 대한 생각도 했지만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생각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그런 거 말고도 뭐 줄로 당기거나 말로 끌거나 이런 거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이게 뉴턴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도는 달과 별, 이거는 뭐 땅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 다르다? 뭐 이건 당연한 거다. 이건 어이가 없는 거다. 뉴턴이 이걸 깹니다. 어떠한 물체든지 한 번 움직인 물체는
계속 같은 방향, 같은 속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소위 말하는 등속도 운동이죠. 이렇게 휜다는 게 거룩하고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땅과 하늘의 법칙이 달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우주를 지배하는 유니버설한 단 하나의 법칙만 존재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1687년에 만든 프린키피아가 됩니다. 프린키피아. 이 라틴어인데 영어로 하면 프린서플이 되겠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는 거지. 이게 여러분 알고 있는 운동의 세 가지 법칙이 되죠. 자, 내가 물체 운동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준다. 첫째, 뭐다? 관성의 법칙. 둘째, 뭐다? 힘과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힘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이 세 가지 원리로 이 세상의 모든 물체 운동을 단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하늘과 땅 구차하게 나눌 필요 없고, 뭐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철학적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는 모든 물체의 운동을 이 세 가지 법칙으로 전부 다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다. 라는 시대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뉴턴이 굉장히 유명하게 됩니다. 그거를 요즘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문제도 좀 풀고 있고.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운동의 세 가지 법칙을 따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